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관절, 무릎. 큰 체중 부하를 견뎌야 해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쪽이 다 이렇게 아프고 이쪽은 좀 덜 아픈데 여기야. 무릎에 통증이 생기면 행동에 많은 제약이 걸리고 우울감까지 유발되는데요. 가면 나는 좀 천천히 걸어 다녀야 되고 자꾸 제때 못 가고 그러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무릎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은 관절염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무릎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제대로 걷지 못하게 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점점 운동이 줄고 혈당량 높아지고 혈당량 높아지면 당뇨약을 먹지 않을 수가 없고. 관절염 초기에는 소염제 등의 약물이나 주사, 물리치료가 도움이 되는데요. 이미 관절염이 너무 많이 진행됐다면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축이 바르면 당연히 결과도 좋고 인공관절의 수명도 좀 더 길어지고 그리고 무릎에 펴고 구부리는 가동 범위도 좀 더 잘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로 수술에 로봇이 도입됐습니다. 인공관절 부분이 기술적인 면에서 속도가 점점점 발전을 빨리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다음 또 더 발전된 로봇이 나오겠지만 지금 로봇으로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환자들은 그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상 범위는 줄이고 정확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로봇을 활용한 인공관절 수술이 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대로 걷고 싶은 환자에게 튼튼한 무릎을 선물하는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치밀한 수술 계획을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 다시 걷는 기쁨을 회복시키는 정형외과 전문의 차홍은 원장. 풍부한 경험으로 제2의 관절을 만들어 활기찬 노후를 열어주는 정형외과 전문의 사공은성 원장. 두 달 전 양쪽 무릎에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이숙자 씨. 10년 넘게 아팠던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퇴원한 뒤로는 열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냉찜질을 꼭 해주고 있습니다. 밤에만 좀 하지 낮에는 그렇게 안 해. 열이 많이 안 나고 이러니까 이제 밤에 조금 사는 거지. 수술 후 통증이 사라진 건 물론이고 다리가 일자로 쫙 펴졌다고 하는데요. 수술 전에는 관절염이 진행돼 무릎 사이 간격이 넓어지는 오다리가 심했습니다. 어짜 이래 막 이래 돼가 있었어. 다리 이래 돼 있었는데 원장님이 부기 잘 해주셨어.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 재활 운동을 통해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찾은 무릎 건강이니만큼 새로 생긴 관절을 문제없이 평생 사용하고 싶은데요. 관리에 따라 인공관절의 수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아픈 거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되고 서서히 아픈 거는 이제 한 50대부터 이제 사살 아파가지고 이제 자꾸 점점 거리 부러지고 진짜 너무 앞에 걷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랬었어요. 딸이 집에 계정인데 걸어가면 한 20분 정도 되는데 뭐 퇴했다고 하고 그랬다니까요. 걸리는 안 그러면 항상 걸어 다니는데 걸리는 영만 못 걸었어. 막 걸으면 허리도 절리고 막 땡글리고 계단도 겨우 올라갔어요. 힘들어가지고. 외출하기 위해선 결심이 필요할 정도였는데요. 집을 나서기 위해 오르내려야 하는 계단이 큰 장애물이었죠. 혹시 다치진 않을까 난간을 부여잡고 조심조심 다녀야 했습니다. 계단에는 왜 이렇게 기서 올라갔다가 올라가면 여기가 땡글이 아프고 뭐 있었어요. 지금 올라가는 게 뭐 근육이 살살 잘 올라가는데 안 아프고. 통증이 사라지고 한 걸음씩 내딛는 발걸음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 옛날 할머니들 그런 분이 많다며 그 술술 못하니까 허리도 꼴 다리도 아프고 근데 요즘 너무 좋다니까. 그래 제가 생각해도 참 신기하다니까 진짜 억술이 너무 좋은데.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심하게 O자로 휘었던 다리가 일자로 교정됐습니다. 일자로 반듯하게 키도 조금 커졌을 거예요. 그죠? 키도 좀 커졌어. 원래 크시지만 키도 좀 커지셨을 것 같고 보면 이렇게 정렬이 달라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로봇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많이 휜 다리도 이렇게 정확하게 일자로 좀 만들어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과도 좋지만 오래 쓸 수 있거든요. 오래 쓸 수 있고 해서
무릎을 굽히고 펴는 가동 범위는 어떨까요? 처음에 수술할 때 다리가 좀 덜 펴졌었거든요. 네. 부분 밑에 손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손이 들어갔었어요. 수술 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걸을 때 잘 걸으려면 구부러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덜 펴지는 무릎을 이제 펴주게 만드는 게 좀 더 어려운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또 로봇을 하면 수월하게 잘 돼요. 1기부터 4기까지 나뉘는 관절염 중 이숙자 씨는 4기까지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지금은 수술 경과가 좋아 무릎의 가동 범위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요 하얀색 보이시죠? 네. 어머니가 금속이 2개 들어가 있고 이 금속 사이에 이렇게 충격 흡수해줄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플라스틱이에요. 물론 좀 단단하고 잘 강성이 있는 건데 이게 일자로 안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 수술해도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겠어요? 이게 빨리 마모되겠죠. 그래서 얘가 빨리 고장나면 얘는 닳아서 이쪽이 넓어져 좁아지니까 이게 놀게 돼요. 이게 정확하게 일자 딱 들어가면 편안하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됩니다. 닳아버리면 이게 뜨고 이게 좁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또 인공관절 고장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자로 정렬 판단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리가 휘면서 무릎 안쪽으로 체중 부하가 심했는데요. 하지 정렬을 교정하고 인공관절 중심이 체중을 받도록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이분도 뭐 날 때부터 저는 오다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마다 누구나 약간 오다리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 이제 바른 다리인데 연골이 이제 찢어지고 닳게 되면 그 관절이 주저앉게 되죠. 그러면 그 공간이 좁아지니까 다리가 이제 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 보는 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아파왔겠구나. 적어도 뭐 한 5년, 10년은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경험 많은 정말 잘하시는 대가들이 한다 해도 일자다리를 만드는 게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인공관절 할 줄 아는 이 사람 누구나 다 로봇을 통해서 저렇게 많이 휘어있는 다리도 쉽게 일자다리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로봇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점순 씨는 약 20년 경력의 요리사입니다. 학교 조리사로 정년인 60세까지 일하고 퇴직했는데요. 이후에도 회사 식당에서 일하면서 꾸준히 요리를 해왔습니다. 요리는 근데 보통으로 이제 못하진 않았죠. 평소 많은 인원의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 집에서 점심을 만드는 건 비교적 빠르게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요리할 때 꼭 필요한 도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의자입니다. 불 앞을 지켜야 하는 잠깐의 시간도 통증 때문에 서 있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이 요리 한 개 다 끝날 때까지 서 있지를 못하겠어요. 다리가 아파서. 양쪽 다리가 다 양쪽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았어요. 사실 학교에서 정년 퇴임을 할 때도 무릎의 통증이 심했습니다. 온종일 바쁘게 학생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끝도 없는 설거지를 끝내고 집에 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있는 날도 많았는데요. 퇴직하고 잠깐 쉬다가 다시 회사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나가게 되면서 무릎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걸을 때도 통증으로 절뚝거리면서 똑바로 걷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전에는 다리 아프기 전에는 이 공간이 이렇게 안 넓었었는데 이제 다리가 아플수록 자꾸 이래. 무릎 관절은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 무릎 앞쪽에 동그란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뼈들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야 하는 연골이 한쪽으로 다르면서 무릎 사이가 벌어지고 일명 오다리라 불리는 변형이 생겼습니다. 퇴임을 하고 식당에 가 또 요리하는 걸 좀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물이 많이 서 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리가 좀 안 좋다 하고 했었는데 아침 또 설거지에 또 이제 또 점심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나이가 들며 체중은 늘고 근력은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서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무릎에 무리가 온 건데요. 결국 이 일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젠 일에서 벗어나 노후를 즐겨보려고 해도 무릎이 말썽입니다. 친구들이고 상대방한테 조금 민폐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중들은 뭐 이런 어디 놀이 가는데 여행 가는데도 가면 나는 좀 천천히 걸어 다녀야 되고 자꾸 제때 못 가고 그러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친구들과의 약속도 피하게 됐는데요. 간단한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베란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게 유일한 취미가 됐습니다. 뭐 자식들 키우고 살라고 하니까 뭐 열심히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통증은 고된 삶의 훈장이기도 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데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른쪽 무릎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간격이 우리 관절염을 총 이제 4개로 나뉘는데 정상적으로는 이제 이 바깥쪽 모양을 보면 이제 이렇게 간격이 넓고 이쪽은 실제 골극이라는 게 있지만 골극 없이 깨끗한 교부를 이제 일기라고 그러고 이런 이제 반대편을 지금 잘 보니까 이런 뾰족뾰족하게 생기는 걸 이제 골극이라 그러거든. 쓸데없는 뼈가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관절은 주저앉지 않았는데 이제 골극만 있는 경우는 이 바깥쪽 같은 이런 경우는 이제 바깥쪽만 놓고 보면 이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좁아지면은 점점 좁아지면 3기가 되죠. 이제 이쪽 보면은 이제 골극도 생기면서 이제 좁아지게 되죠. 연골은 뼈의 표면을 감싸 뼈끼리 부딪히는 충돌을 막아주는데요.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노화 등의 이유로 연골이 닳아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좁아졌습니다. 골극이 자라면서 다리 모양의 변형까지 왔는데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무릎이 완전히 덜 펴지거든요. 손을 이렇게 눌러서 손을 넣어도 손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골격 구축이라는데 이제 관절염이 심해지면 완전하게 무릎이 안 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수술할 때 완전히 펴는 것도 관건이거든요. 이게 5도만 조금 덜 펴져도 걸을 때 약간 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술할 때 제가 다 펴도록 이제 조치를 취해 놓을 거예요. 힘 쭉 빼고 계셔도 돼요, 어머니. 아프세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굴곡할 때도 이제 무릎이랑 이렇게 많이 굴곡하게 되면 뼈끼리 이제 맞닿는 통증이 생길 거니까 좀 힘들 거고요. 수술을 결정할 때는 엑스레이 등의 정밀 검사를 바탕으로 병을 앓았던 기간과 치료에 따른 호전 정도, 현재 상태와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가 내가 엑스레이는 저래도 나 좀 버틸만 해요. 크게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어도 내가 좀 아파도 버틸만 해요. 그럼 버티라 그럽니다. 나중에 더 아프시면 그때 하시라고. 그때까지는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주사 맞고. 근데 내가 지금 버티기 너무 힘들고 일상생활도 안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딛기도 어렵다. 이러면은 엑스레이가 저보다 설사 좀 덜하다 해도 수술을 해야죠. 그러니까 증상이 중요합니다. 주사, 약물 등 다양한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결국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합니다. CT 촬영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뼈 모양과 정보를 기계에 미리 인식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정확한 환자의 뼈와 위치를 다시 재입력시켜 로봇에 환자 정보를 연동시켜 줍니다. 이제 로봇이 제공하는 최적의 절삭 범위와 인공관절의 삽입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집도인은 CT로 촬영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술 계획을 먼저 세웠는데요. 그리고 3차원 입체 영상으로 구현해 수술 시뮬레이션을 시행했죠. 인공관절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면서 환자에게 딱 맞는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존의 방법은 엑스레이를 바탕으로 의사가 이제 그 엑스레이에다가 뭐 책받침을 대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선을 그어서 계산한다든지 해서 약간 너무 그런 정확하게 맞는보다는 선 하나 잘못 그어서 판단하면 오차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순간적인 클릭 한번 실수해도 그 오차가 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게 되면 그런 오차는 없는 거죠. 그런 오차는 생기지는 않고 또 절삭 시에도 이대로 로봇이 잘라주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은 이제 그만큼 의사가 계산해서 절삭을 한다 해도 순간적인 손의 기울기라든지 따라서 이제 좀 1, 2mm 정도 컷이 차이 날 수 있는데 로봇팔을 이용하면 이제 그런 일은 잘 없으니까 그런 정확성이 있는 거죠.
이제 사전에 세운 계획을 바탕으로 수술을 시행합니다. 뼈를 절삭할 때는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해둔 햅틱존이 있는데요. 이 절삭기가 달린 로봇팔이 실시간으로 절삭면의 위치를 감지하며 이 계획된 존 안에 있는 뼈만 제거합니다. 절삭기가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자동으로 멈추며 혹시 모를 실수를 방지해줍니다. 이제 인공관절의 모형을 넣어보면서 수술 후 결과를 예측해보는데요. 실제 인공관절을 넣기 전 크기와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할 수 있죠. 좌우 높이와 위치가 잘 맞는 걸 확인한 후 골 시멘트를 바른 진짜 인공관절을 삽입하면 수술은 마무리가 됩니다. 기존의 수술은 수술이 모두 끝난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로봇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법은 이게 정확하게 인공관절을 하기 위해서 가이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보통 허벅지 뼈에 긴 정이라는 걸 넣어가 가이드 그 금속을 넣어서 이제 계획을 쌓게 되는데 그 넣는 과정 중에 이제 골 솔실이나 출혈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출혈량뿐만 아니라 조금 운이 나쁜 경우에는 이제 색전증이라든지 혈전증 그런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로봇이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이 생략되죠. 그래서 출혈량, 실혈량이 적게 되고 골 솔실도 적고 그런 불필요한 합병증 자체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받게 되는 인공관절 수술인데 의사들이 이제 로봇이 나오기 전에 그런 점이 한편으로 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로봇이 나온 뒤로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담이 적어졌기 때문에 조금 건강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한 노인들을 하더라도 의사들이 조금 걱정을 덜하고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의사도 좋고 환자분도 덜 걱정해도 되고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 후 5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한 절삭 범위만 자르기 때문에 출혈량과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재활 운동도 기존의 치료보다 더 빨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좀 아팠는데 각도를 조율해가지고 하니까 무리해서 안 하고 각도가 나오는 대로 하니까 처음에 수술하고 난 뒤에는 많이 아팠죠. 근데 하루하루 달라지대요. 많은 사람이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과 재활 과정에서 심한 고통이 따른다고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술 범위가 줄어든 만큼 통증의 강도도 많이 줄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틀 후에 걸어왔죠. 원장님도 생각보다 건강하시다니까 잘 견디고. 이제 하루빨리 통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약 한 달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왼쪽 무릎도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재활 치료를 마치고 2주 전에 집으로 퇴원했습니다. 요즘은 가볍게 실내 운동을 하며 근력을 강화하고 있죠. 원장님이 권하시던데 집에서 실내 자전거 정도 타고 오줌 찜질 좀 많이 하고 집에서 반신욕 정도 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고 고관절부터 발목까지 이어지는 하지 정렬이 바르게 됐습니다. 의자가 여기 처음에는 여기가 이렇게 점 하나는 들어갈 정도였었는데 손상된 연골에 실리던 체중이 인공관절의 중앙으로 실리도록 정렬을 교정했습니다. 절뚝거리던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졌는데요. 통증이 사라지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 3개월까지는 인공관절이 자리를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조심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요새는 의자 갖다 놓고 하는 건 없고요. 그냥 왔다 갔다 평소 때처럼 주방일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돌아보면 무릎 통증이 심해진 이후로는 집에만 갇혀 지냈는데요. 이제 집 앞 산책을 하는 건 물론이고 친구들과 여행 약속을 잡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요새는 우울한 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 어디 마음대로 나가지도 안 하고 그냥 있을 적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기분이 좀 마음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 내가 대구에서 친구들이 이제
다음 달에는 모임도 하고 하자고 연락도 오고 해서 모임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면 고즈넉한 자연과 자리를 잡은 사찰이 있습니다. 이복순 씨의 하루는 사찰 한편에 있는 밭을 가꾸며 시작되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양쪽 무릎이 좋지 않아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복귀한 지 1년 반이 지났죠. 아침에 한 2시간, 저녁에 한 3시간, 오후에 그렇게 하죠. 옛날에는 뭐 수술하기 전에는 하루 종일 했거든요. 비 오는 날 하루 종일 풀 매는 날. 파릇파릇하게 자란 농작물을 수확하다 보면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는데요. 밭의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 수술 후에는 조심하면서 시간을 정해 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앉은뱅이 의자를 이용하기도 하고 서서 잡초를 제거하기도 하는 등 최대한 무릎에 무리가 덜 가도록 조심하고 있죠. 수술 전에는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따갑고 쑤시는 통증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아팠지만 무작정 참으며 긴 세월을 보내다 수술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앉아도 되죠. 되는데 이제 다리가 고장나가시 다 할 수 있죠. 나도 이제는 조금씩 앉아도 되고 뭐 다 한다 나도. 이제 이렇게 앉으셨네요. 힘들지 예.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한참씩 하는 건 이제 다 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겁이 나서 내가 또 고장나면 어쩌나 싶어서 안 하지. 고통에 시달린 세월이 20년이 넘는데요. 수술 전엔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는 게 불가능해 바닥 생활을 할 수 없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못해 일상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자니까 막 노동해야 먹고 살잖아요. 주로 막 하루 종일 서가 있는 이런데도 하루 종일 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 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아마 좀 무리. 그 무리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무리 힘들다고 아프다고 안 한다 이런 우리 나이에는 그런 거 못 하잖아요. 저녁에 아파도 낮에는 억지로 막 열심히 하고. 그래도 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때 수술하러 갈 때는 앉았다 섰다 못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야 네 이러지. 무작정 참는 세월 속에 무릎 관절염은 말긴 4기까지 진행됐는데요. 무릎 사이 연골이 거의 다 닳아 걸을 때마다 뼈와 뼈가 부딪혀 극심한 통증이 생겼던 겁니다. 수술 후 통증이 사라지고 양반 다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1번의 인공관절 목표는 통증이 없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잘 걷는 거. 걷는데 아무 무리가 없고, 이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럴 때 통증이 없는 거를 첫 번째 목표로 하는 게 인공관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반다리가 된다든지, 또 바닥 생활이 편하다든지,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관절 후에 보너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면 좋죠. 좋고 다 좋은데 양반다리가 되더라도 안 하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우리 오래 써야 되잖아요. 인공관절은 오래 쓰는 게 목표지, 양반다리 막 쪼그려 앉기까지 하고 무릎으로 바닥을 기고 이런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래 쓰시려면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기가 되더라도 가급적 안 하시는 걸 추천해요. 평생 사용해야 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심하게 뛰거나 쪼그려 앉기 등 관절에 무리를 주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머님은 수술하기 전에 무릎이 잘 안 구부러지고 잘 안 펴졌었거든요. 그게 이제 뼈가 이렇게 많이 자라 있었거든요. 여기랑 이렇게 있어서 좀 잘 안 구부러지고 잘 안 펴졌었는데 지금은 아주 잘 구부러지시고 네, 잘 펴지셔서 오래 쓰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연골이 다 닳아 뼈와 뼈가 거의 붙어있던 무릎에 인공관절이 삽입됐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면 걸을 때마다 골반이 이렇게 자꾸 뒤뚱뒤뚱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한 3에서 6개월 정도 걸으시면 안 아팠던 허리도 아파지고 다리도 땡기고 다리도 저리고 이런 증상이 자꾸 생기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릎이 좀 안 좋고 내가 남들이 볼 때 자꾸 쩔뚝한다는 말을 들으시게 되면
3개월 안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래서 주사 치료든 약을 먹든 물리 치료를 하시든 또 너무 안 좋아서 수술적 치료를 하든 너무 오래 방치하시면 이제 주위 관절, 발목, 고관절, 허리 이런 부위까지 다 손상되게 되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이제 삶의 질이 좋아지시려고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수술하고 만족도가 또 떨어져요. 왜냐하면 무릎이 좋아져도 또 허리가 그 오랫동안 쩔뚝하신 것 때문에 허리가 아프시니까. 건강했을 때 좌식 생활을 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 수술 후에도 바닥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많은데요. 딱딱한 바닥에 앉는 건 무릎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평소 의자 사용을 생활화하는 게 좋습니다. 또 청소 등의 집안일을 할 때도 쪼그려 앉아서 하기보다 서서 할 수 있도록 도구를 이용하는 게 좋죠. 생활 잘하고 있고 선생님 말씀도 아주 잘 듣고 100점일 거예요.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일상의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나서야 왜 미련하게 고통을 참았는지 지나간 세월이 야속한데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 마음까지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젠 조금 더 내 몸에 관심을 가지며 건강한 하루하루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치료가 없었다면 뭐 앉아서 뭐 슬슬 기도 못해요. 다리 아픈 사람은 기도 못해요, 솔직히. 아플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진짜 감사해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일하면서 삶의 보람을 얻거나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 등 다양한 삶의 방식을 꿈꿀 텐데요. 삶을 오롯이 즐기기 위해선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신체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년 이후부터는 퇴행성 무릎관절염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며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한 환자 수도 꾸준히 늘어 약 19%가 증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공관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흔한 비율로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고 또 여자분 중에서는 좀 비만인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선천성으로 무릎이 휘어진 경우에 또 관절염이 빨리 진행돼서 인공관절을 많이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무시는 못하겠지만 일단 일을 많이 하시는 것, 또 무릎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제일 1번 요인이신 것 같고 무릎을 막 쓴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걷는 거 또 계단 타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막 쓴다고 표현하지는 않고 청소하거나 또 바닥 생활을 하면서 무릎을 자꾸 바닥에 닿이는 동작들 또 바닥을 무릎으로 기는 동작들 쪼그려 앉아서 오리걸음 같은 동작들이 결국은 이제 관절염의 진행을 빨리 오게 만드는데 주로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동작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시니까 그런 반복된 동작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 관절염이 이제 말기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고. 유석균 씨는 울산에 위치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책상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데요. 약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사를 할 정도로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남다릅니다. 아마 목회만큼 행복한 일은 또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게 어렵지만 이것만큼 보람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마음만은 신나게 일하고 싶지만 제약이 생겼습니다. 2년 전부터 오른쪽 무릎에 통증과 불편감이 생긴 건데요.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팡이가 없으면 움직이는 게 어려울 정도죠. 나는 청년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걔들 또 이끌려고 하게 되면 가더라고 뛰지 않으면 안 되고 같이 놀아주다 보니까 아마 조금 무리가 됐던 것 같고
그때 당시 몸을 아껴라, 적당히 좀 해라, 일 중독이다, 좀 쉬어가며 해라, 이런 말들은 다 기박혀 언어였고, 몸이 점점 이렇게 나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 말들이 기 안의 언어로 바뀌어지더라고. 새겨 들었어야 될 말. 아프고 나서야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활동량이 줄면서 무릎의 근육이 줄어든 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인데요. 통증이 심할 때도 바로 서서 설교를 하다 보니 일요일 저녁만 되면 녹초가 됩니다. 교인들이 이제 꽉 앉았고 저만 쳐다보니까 제가 다리나 허리나 이런 고통을 의식할 그게 안 돼. 다들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마치고 난 뒤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뻐근하고 흔들리고. 걷고 계단을 오르는 등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무너지니 스트레스도 심했는데요. 활동량이 줄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평소에 앓고 있던 혈압과 당뇨 등의 만성 질환도 더 악화됐습니다. 운동량은 줄어주고 운동량이 줄다 보니까 혈당이 높아지고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나면 무릎 허리가 엄청나게 또 아프게 되고 점점 운동이 줄고 혈당량 높아지고 혈당량 높아지는 당뇨약을 먹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게 이제 누워 있을 때도 안 아파요. 근데 딱 일어서면 그때부터 이제 뼈끼면 이제 자기가 뼈끼리 긁힌다는 게 느껴져요. 뼈하고 뼈가 자꾸 부딪히니까 물이 차잖아요. 그 물이 차서 자꾸 이제 물도 뽑고 주사도 주고 하는데 이제 오실 때마다 계속 물이 차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안 낫는다는 뜻이라서 이미 연골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인공관절로 교체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검사 결과 뼈와 뼈 사이 공간이 안 보일 정도로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뼈끼리 부딪히면서 염증도 심했죠. 이 정도 자체 구부릴 수 있잖아요. 무릎 펴시고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시면 이 정도 차이가 나요. 한 15도 정도 차이 나는데 실제 수술 전에 제가 주사를 드리기 전에는 이거보다 더 안 구부러졌었어요. 근데 이제 주사 맞고 염증이 좀 사그라드니까 오히려 조금 더 구부러지시는데 이렇게 조금 더 구부려져서 수술을 하면 재활하기가 훨씬 편하세요. 그래서 주사를 맞는 게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수술 전 주사로 염증을 가라앉혔습니다. 무릎은 연골이 닳으면서 쫙 펴지지 않을 정도로 변형이 진행된 상태였죠. 로봇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합니다. 평생 쓸 무릎이기 때문에 더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데요. 수술 전에 시뮬레이션을 거쳐 세운 수술 계획에 따라 최소한의 뼈를 절삭합니다. 기존의 수술과 비교해 출혈량도 약 30% 감소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고관절에서 발목까지 하지 정렬 각도가 올바른지 확인하며 정확한 위치에 인공관절을 삽입합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3세대 로봇은 이제 내가 수술하는 느낌을 많이 주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AI에 가깝다고 보는 게 내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로봇도 같이 움직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 같이 움직이는데 그 방향이 이제 1mm 오차가 생기면 안 가지는 거예요, 로봇이. 그래서 정확하게 움직여지기도 하면서 또 유연한 대처도 가능하게 됐으니까 수술하기도 훨씬 편해지고 또 정교함도 훨씬 더 높아져서 지금 3세대 로봇은 사실 의사가 만든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 8명이 모여서 이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만든 로봇이어서 훨씬 사용하기도 편하고 이 의사의 입장에서 로봇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루기가 굉장히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도 줄고 근육이나 혈관 쪽으로는 이 수술 기구 자체가 갈 수 없게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지병이 있다 보니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닌데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재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회복 속도가 엄청 빠르신 건 아닌데 이제 회복 속도가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는데
한 6주에서 3개월이 되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초반에 너무 회복 속도가 느리다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초반에 빠르다고 뭐 너무 이렇게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그냥 6주쯤 되면 거의 속도가 똑같아지니까, 아버님도 혈압도 조금 있고 당뇨도 있고 하셔서 조금 상처 낳는 속도가 느리긴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좋아지는 거 느끼니까 네. 다 감사한 것 아이고, 같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아직은 보조기구를 이용해야 하지만 보행도 가능해졌습니다. 통증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은 내 다리처럼 마음껏 움직일 수 없어 불편한데요. 재활과 물리치료를 함께 시행하면서 무릎이 회복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좋아지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게 희망적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느낌, 그래 허리에 통증 그런 거리가 다르지 못하니까 그때는 좀 힘들고 그들은 너도 인생을 생각하라는 것 같아요. 바쁘게 살아오던 인생에 제동이 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돼서야 다시 삶을 돌아보게 됐는데요. 재활치료가 그렇듯이 조급하게 마음을 먹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차근차근 좋아지는 무릎처럼 인생 이막도 좋아질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꾸 웅크리지는 그런 삶, 태보적인 그런 삶에서 다시 이제 그 적극적인 그런 활동성 그런 게 가장 기대되고 웅크리지는 그런 세대돼가는 삶이 아니라 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그런 삶, 그걸 크게 기대되고, 또 하나는 내가 희망했던 게 희망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 그게 내 실제적인 삶의 스케줄 속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 막 그냥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아. 막 금방이라도 막 일어나서 뛰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더 건강한 몸으로 만날 활기찬 내일이 기대됩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창원의 한 어촌 마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죠. 한 조사에 따르면 도시보다 농어촌에 무릎 관절염을 앓는 환자 수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험한 일과 좌식 생활, 쪼그려 앉는 등의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근자 씨는 무릎 통증을 앓은 지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주사와 약물 치료를 시행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는데요. 이미 관절염이 진행해 걸음걸이도 뒤뚱거리는 등 다른 근골격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고 일상생활에 제약을 줘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은 지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평소 때는 오자가 말이 안 됐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이 아픈 다리가 막 자고 일어나기는 완전히 이래 오자 됐습니다. 병원에 갈 때 그 임신은 그 한 달 반까지는. 그래가지고 이 다리는 옳게 못 쓰고 이래 쩔구는 몇 개 쩔뚝쩔뚝 이래갖고 근거에 걸어갔지. 참을 만큼 참고 할 만큼 하다가 이제 안 됐어. 이제 이거 다 그렇거든요. 촌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 수술하러 가는 사람이. 수술 후 무릎을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굳을 수 있다는 말에 하루에도 몇 번씩 재활운동을 시행했습니다. 어머님은 수술하고 많이 부드럽기 때문에 너무 자꾸 구부리려고 하시면 아파져요. 너무 열심히 구부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저씨 좀 들어야 그 이야기는 아저씨 좀 들어야 돼. 나는 원래가 막 부드러워진 때는 자꾸 이래 하려고 하면은 그 아프다. 그래 요걸로 좀 해놔게 아프다. 네, 자꾸 이렇게 구부리는 연습은 안 하셔도 3개월, 6개월이 되면 저절로 다 돼요. 이제 처지가 마산에 보고 이거를 안 하면 뭐 뻣뻣해진다고 또 옷을 집에 설명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설명해서 내가 일을 일하노 좀만 하고 내가 버렸어. 아무리 좋은 운동도 과한 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3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각도가 한 155까지 되니까 충분합니다. 알겠지요? 이전까지는 좀. 아니요, 이것도 155. 그러니까 각도는 충분하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왼쪽이 불편하신 거는 자꾸 이 구부리는 거 욕심을 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만하셔도 돼요. 이미
우리가 3개월 때 한 145, 150 정도만 되면 되는데 어머니 석 달도 안 됐는데 지금 155니까 구부리는 거에는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 수술 전에는 하지정렬이 바르지 않고 연골이 닳아서 고통이 극심했는데요. 다리가 교정되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예, 수술하기 전에는 무릎이 완전히 안 구부러지고 140도까지만 구부러졌었고 무릎이 쫙 안 펴지고 10도 정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무릎 쫙 펴지고 지금 3개월이 안 됐는데 155도까지 가니까 많이 좋아졌죠. 퇴행성 관절염 말기 상태로 뼈가 맞닿아 있었는데요. 인공관절을 삽입해 하지정렬을 바르게 하고 통증을 없애줬습니다. 원래 내가 수술 전에 무릎이 아프지만 바닥 생활을 하고 떼굴떼굴 구르더라도 바닥에서 일어나시고 하셨던 그 기억이 있으시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그걸 또 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부 상처 얇게 피부만 벗겨져도 한 2주 가야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가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피부를 절개하고 근육을 또 절개하고 뼈까지 자르고 거기에 인공관절을 넣고 또 피부와 근육을 봉합을 한 거잖아요. 그 봉합한 근육이 회복되는데 6주 걸려요. 그 안에 있는 인공관절 기구가 자리를 잡는데 3개월이 걸리니까 그 전에 무리하시는 거는 수술한 사람 본인에게 크게 이로운 점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으실 거고 3개월 넘어가면 좀 편하게 막 쓰셔도 되는데 3개월 전까지는 안 아프셔도 조심하셔야 되고 아프셔도 조심하셔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청소하는 등의 생활 습관은 연골의 퇴행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어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 관절염은 특히 중년 여성을 괴롭히는 최대의 적인데요. 여성의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골밀도가 낮아지고 남성보다 근육이 약해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참고 버티다 닳아버린 연골, 이제 새 인공관절로 건강한 노후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가사일료 조금 세갖고는 무릎이 많이 그래 안 되겠는데 말하자면 이제 바다 일 안 했습니까? 양식장 일 이런 거 뭐 바다 가서 배 가서 뭐 일하는 이런 거는 그 가는 것도 무조건 하고 확 버텨야 되니까 바람 불면 안 늘질라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많이 그리 대상 싶어요. 나산 거면 해도 다행이다 생각해야죠. 자기 나샀으니까 나사갖고 이제 내 뭐 쪽에 남은 인생 쪽에 이제 괜찮으니까 우선 지금은 이제 잘 때도 아리고 이런 거 무슨 게나 이 다리가 아플 때는 막 수술 안 해서는 막 아리고 이랬거든요. 그게 무슨 게는 이제 사는 것 같지. 괜찮지 뭐 나샀으니까 이제 요즘에는 다 나사가 사는 세상이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남편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아플 땐 누구보다 든든했는데요.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걷는 데는 그만 걷습니다. 얼마든지 저까지도 가겠는데 지금 봐서는 잘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임무는 밥 해먹고 이제 이 걷는 거 아저길 한번 걷고 오이 한번 걷고 그 또 이제 찜질 거 하고 그게 이제 내 임무라 예. 하루 임무. 이근자 씨에게 바다는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게 하고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생계를 책임져준 고마운 곳인데요. 이젠 일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바다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예, 못하지 이제. 빼는 이제 빼는 못합니다. 예, 요 앞에 이런 데 가서 뭐 심한 것든 그런 걸 좀 빼고서 위에 가서 이제 하는 그런 거는 좀 하려는 거 몰라도 다리 꼰치 가지고 이제 꼰치 쓰니까 좀 있으면 또 모릅니다. 또 꼰치 가지고 다리가 괜찮으면 또 가려고 모릅니다. 이제 꼰치 쓰니까. 어느 날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심한 무릎 통증이 생겼다는 김창옥 씨. 관절염이 급격하게 진행돼 로봇을 통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 지하철도 타고 혼자 다니고 뭐 백화점을 다니도 어디 다니도 혼자서 다 다니고 그래요.
그 뭐 위험해서 뭐 아파서 못 다니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왜 옛날 사람들과 이 수술한 자리가 뭐 아프고 그렇다 하죠. 저는 또 전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지병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는데요. 관절 곳곳에 염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약으로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 낙상 사고 이후 무릎의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무릎을 굽혀도 20도 정도밖에 굽혀지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죠. 그렇게 아프지가 않은데 갑자기 그래 많이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아팠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아플 때 만약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으면은 또 많이 좋아졌을 건데 그냥 뭐 나는 류마티스 때문에 아픈가 이래 생각을 했지. 이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무릎이 이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 뭐. 관절염이 3기에서 4기까지 진행됐습니다. 수술 전엔 하지 정렬도 O자로 휘어져 있는 상태였죠. 어느 날 제가 그 집에서 샤워하려고 탁 들어가면서 옷을 벗으려 하는데 보니까 다리 이게 이쪽으로 가가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랬나 싶어가지고 진짜 막 주무르고 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뭐 괜찮거든요. 이렇게 돼갖고 있었거든요. 둥글게 이렇게 이 자체도 휘어져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바르게 되셨네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바르게 됐잖아요. 아, 세상에나. 수술 후 약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무릎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는데요. 무릎을 쫙 펴거나 굽히는 동작도 잘 돼 양반 다리를 하거나 앉고 서는 등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방바닥에 앉는 것도 뭐 식당에 가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외식을 하면 그런 거 뭐 별 그거 없이 그냥 다 먹고 뭐 별 그거 없어.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 아, 이거 바닥에 앉아가 되겠나? 이거 수술한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 좀 그래도 아, 나 괜찮아 하고 그냥 앉아서 잘 먹고 잘 있다 와요. 인공관절은 회복이 끝나도 1년에 한 번은 정기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류마티스도 좀 동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더 영향을 좀 미쳤을 거예요. 보통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이제 연세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또 류마티스가 있으면 또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오른쪽은 요랬고 왼쪽은 보시면은 오른쪽에 비해서는 좀 많이 열려 있고 무릎도 그렇게 많이 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때 아픈 게 주로 오른쪽이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노란 선이 딱 가운데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리 정렬도 잘 맞고 어머니도 원체도 빨리 잘 나아주셨고 잘 지내시고 이런 상태고요.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가 붙어있던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에 삽입했습니다. 무릎을 확인해보니 부기 등 특별한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잘 펴지지 않았던 무릎이 잘 펴지면서 걷는데도 큰 지장이 없는데요.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면서 양반 다리가 가능할 정도로 무릎이 회복됐습니다. 결국 이제 수술을 관리죠. 제가 말한 이제 그런 가급적 자식 생활을 피하고 이런 것들이 이걸 해서 평생 잘 쓸 수 있도록 그걸 관리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과하게 무릎을 사용하다 보면은 안에 있는 인공관절도 이게 플라스틱 부분이 마모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마모가 되면은 또 한 번 더 수술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굳이 그거를 뭐 꼭 해야 될 이유가 아니면 감수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두렵기만 했던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로봇을 통해 정밀한 수술 계획을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진 건데요. 관절에 통증이 생겼다면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미루기보다 전문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우울증을 앓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신체적인 문제랑 마음적인 병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인공관절이라는 수술은 굉장히 좋은 수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이제 겁이 나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무릎 좀 더 쓸게요. 좀 더 미룰게요. 그래서 결국 그만큼 시간을 손해보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한 살이라도 건강할 때 빨리, 물론 이제 수술해야 될 때죠. 빨리 수술을 잘 받아서 충분히 남은 여생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술을 한 번으로 끝을 내셔야지 또 15년, 20년 있다 또 수술하고
또 15년, 20년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수술이거든요. 인공관절은. 그래서 한 번 하실 때 로봇으로 하셔서 정확하게 수술을 하시면 진짜 오래 평생 쓰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그렇게 수술에 임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릎 건강이 좋아야 이 내 삶의 질이 높아져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시면 일단 주위에 있는 이 무릎 전문의한테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거를 항상 추천드리고 있는데 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